예, 이제 사전투표가 딱 이틀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목표 의석수를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었는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날에 보시는 그대로 처음으로 현재 총선 판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수백 표, 1000표 이내 결판나는 지역이 전국에 한 50개쯤 됩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 많았는데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이 조금만 떨어져 버리면 저쪽이 조금만 오르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2주 전만 해도 한 3주 전, 3주, 4주 전 이때만 해도 민주당 완전 폭망이다. 이재명 사퇴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한 2, 3주 만에 완전히 반대가 됐죠. 이건 다시 얘기하면 언제든지 며칠 사이에 또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테러름판입니다.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의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서 개헌 저지선마저 뚝 뚫린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이룬 지금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할 겁니다. 오늘 지원유세 현장 한동훈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평소와는 달리 뭔가 흰색 종이 적어와서 하나하나 현재 판세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전지현 변호사님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우리 국민의힘의 판사 분석에 따르면 전국 55곳 수도권의 26곳이 박빙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물론 뭐 어제 얘기했던 뭉치면 살고 못 터지면 죽는다. 지지층 결집도 있겠지만 뭔가 국민의힘 내부로도 이제 바닥을 좀 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주 전에 한창 그 이종섭 장관이랑 황상무 수석 터널을 지날 때 민주당에서 예상 의석수를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아무 말 안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55곳 중 수도권 26곳이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그 터널을 지나고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는 어떤 그 자신감,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 무너져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제 얘기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개헌 저지선이라든지 탄핵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런 아픈 과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이라는 것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바로 직전 그 전날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면서 전국 55곳, 수도권 26곳이 박빙이다. 뭐 이기거나 지거나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중에 몇 군데 찝어볼게요. 55곳, 26곳. 특히 수도권 26곳 가운데 오늘 새롭게 등장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 광진갑입니다. 그 구자영 차장님. 네. 아마 그 광진갑의 여론조사는 저희도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이정헌 45.5, 국민의힘의 김병민 45. 뭐 그냥 보기만 해도 오차범위 내의 접전인데 네. 광진갑 특히 한강벨트가 그래서 좀 더 중요하거든요. 양당 다 모두. 그렇습니다. 한강벨트에서 어느 정당이 그 기선을 제압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울과 수도권 판세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요. 전국적으로도 원내 일당의 판도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 한강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 광진갑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이번 이 22대 총선의 경우에는 지금 접전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바둑에 비유하면 이게 반집 승부가 펼쳐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근접해 있는데요. 그만큼 어느 정당에서 더 많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바뀔 수가 있다. 뭐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아마 여기도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한 전국 55곳 중에 포함이 될 텐데 바로 과거 경남지사 출신들 김두관, 김태호 두 후보 40대 38 구자영 차장님. 네. 앞서 한강벨트 얘기했다면 여기 낙동강벨트. 그래서 또 변수가 많겠죠? 그렇습니다. 낙동강벨트의 경우에는 만약 이 민주당이 지금 나온 것처럼 우세를 유지를 한다라면 이 기존의
이 여당 우세 지역이 야당에게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강 벨트 못지않게 낙동강 벨트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원내 일당의 이 당의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만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양산 을의 경우에는 이 김두관 후보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 도전자로 나선 김태우 후보가 역전하느냐에 따라서 한 석이 아니라 두 석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산을 결과도 원내 일당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양산과 서울 광진을 차례차례 살펴봤다면요. 저희가 오늘 여론조사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뭐 기존에 했던 거는 할 수 있어도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는 금지되기 때문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김수미 평론가님.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40일 30. 이건 좀 추세를 봐야 되는데 김수민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이 여론조사, 뭐 여러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이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을 하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이제 이 차이라는 것이 선거가 막판인데도 심각한 상황에서 좁혀지고 있지 않다. 민주당의 승세가 뚜렷하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은 영남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덜 일어난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방심을 하지 않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격차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정권 심판론을 능가할 수 있는 다른 프레임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사실 국민들 중에서 사실 거대 양당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국민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근데 이 국민들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양당을 동시에 심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단은 정권 심판부터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1순위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지지율의 그래프 이상으로 심각하게 국민의힘한테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고집해왔던 소선거구제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소선거구제가 더 당론이긴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훨씬 더 소선거구제 쪽으로 무게를 실어왔었는데 사실 그 소선거구제 때문에 서울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 크지 않은 차이로 수많은 의석을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이 그래프 이면에 또 숨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현재 총선 판세를 언급한 것 말고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지현 변호사님. 그 본인은 이번 주말 금토에 사전 투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통상 보수층은 사전 투표보다 본 투표를 많이 한다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직접 본인이 사전 투표한다. 뭔가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을 사전 투표로 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인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 투표 말고 본 투표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거고 지난 총선 개표 방송을 보면은 특히 수도권에서 사전 투표함을 열면서 승패가 바뀐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투표일이 5일, 6일 그 재외국민 투표 제외하고 이제 10일, 3일간이다 보니까는 10일 날 뭔가 일이 있어서 투표를 못 한다면은 5일, 6일 안 했으면은 투표할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투표할 여력이 된다면은 사전 투표를 하는 게 안전하고 한동훈 장관의 그 지금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투표장에 나와야 1000표, 2000표 차이로 갈릴 수가 있는 특히 수도권에서 지금 박빙 지역이 26곳이라고 되는데 거기에서 안전한 우리 편이 조금이라도 투표를 해야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사전 투표한다. 다들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당 지도부도 사전 투표에서 뭐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직접 사전 투표에서 여당 지도부 다 독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보시는 것처럼 대전에서 사전 투표를 합니다. 오늘 양당 대표들이 어디에서 투표를 할지도 좀 나왔어요. 주말 금토 사전 투표를 활용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뭐 정확히는 어딘지 이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사전 투표를 할 거다. 오늘 좀 공이 양당 대표들의 투표 동선까지 공개가 됐습니다.